네, 안녕하세요. 완판녀의 강혜단입니다. 네, 오늘은 소액 투자로 가치가 급등할 도심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이곳이 최근 며칠 전에 발표가 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8곳이 인접해 있는 그런 지역들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당연히 이 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람들이 관심도가 많이 집중되어 있겠지만 이곳뿐만 아니라 그 인접지로 우리가 조금 들어가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좀 집중을 해볼 수 있는 지역이 과연 존재하고 그게 어디가 될 것인지 이야기를 또 간단히 한번 드려보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일단 8월 26일자로 이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을 선정을 했어요. 이 8곳이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공모를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8곳이 선정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이 공공재개발은 어떤 사업이냐라고 간단히 살펴본다면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공적 지원을 받아서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사업 속도도 높여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사업이죠. 쉽게 말해서 주민이 공공시행자를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민간 재개발보다는 당연히 이제 인허가 여건들이 굉장히 좀 완화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속도가 좀 붙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반대로 공공이 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사업은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겠지만 그에 따라서 또 이제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부분들은 임대라든지 아니면은 기부 체납으로 또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투기 방지 조치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게 이제 신축 빌라 쪼개기 방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 선정 기준일도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는 2021년 12월 30일로 고시를 할 예정이고 미선정된 구역이나 향후 재개발 공모로 선정이 돼도 2022년 1월 28일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1차 때와 마찬가지로 2차 때도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을 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공공재개발지가 어디가 되었느냐 8곳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이 8곳 중에서도 그 인접지로 또 어떤 곳이 과연 존재를 할지 살펴보도록 한다면요. 첫 번째로는 바로 마포구 아현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아현동 일대는 사실 8곳 중에서는 굉장히 또 사업성이 제일 좋은 곳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규모도 제일 커요. 1050제곱미터 정도로 굉장히 규모도 크죠. 그래서 예상 세대수도 3000세대 이상급으로 굉장히 대단지로 조성이 될 것인데 이곳에 이미 노후도는 충정로역 기준으로 이 밑쪽이죠. 바로 이 블럭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노후도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성이 개발이 결국엔 이곳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곳은 특히 더욱더 이 인근으로 지금 개발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곳의 사업성은 굉장히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또 얘기를 드린 서울역의 개발인 거죠. 서울역은 이미 위쪽으로는 북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GTX 라인들, 교통의 호재들도 이제 앞으로 5개의 추가적인 노선도가 들어와서 13개의 노선도가 향후 들어설 예정이니까 이곳 일대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들을 꿈꿔볼 수가 있겠고 동서남북으로 이미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는 서계동 일대 너무 좋은 지역이지만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서 쉽게 몽테크, 투자금도 비싸지만 몽테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후암동 일대도 너무 좋은 지역이지만 금액대가 조금 비싸다라는 그런 좀 단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회원동 일대는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지만 기회가 굉장히 작아서 앞으로는 이 기회도 조금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다라는 거죠. 다시 조금 더 이제 개발 우리 공모지로 집중을 해본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쪽으로는 이미 우리가 너무 유명한 지역인 부가현 뉴타운이 존재를 해 있는 곳이고 밑쪽으로 이 블럭 쪽이죠. 아현 뉴타운이 존재했는데 아현 뉴타운에서 가장 유명한 데가 우리가 어딘가요? 마포의 대장주를 꼽아보세요 라고 한다면 마레프라고 얘기를 하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 있는 지역이 바로 아현 뉴타운 쪽이기 때문에 이곳일 때는 이미 개발이 다 완료가 되어서 입주까지 완료가 된 곳이에요. 그런 지역들인데 당연히 그러니까 이 개발의 온기는 위쪽엔 지금 부가현 뉴타운으로 현재 향해 있고 이 부가현 뉴타운도 50% 이상이 이미 입주까지 완료가 되어서 남아있는 지역은 소수지만 그 지역들도 이미 개발이 이제 완료가 될 것이고 매물도 지금 현재는 없는데 투자금 자체도 나오더라도 10억대 이상으로 매매 금액이 형성이 돼 있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결론적으로는요. 공공으로 지금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공공 빼고는 그 위쪽이라든지 이 밑쪽들은 이미 민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공공으로는 또 사업이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더라도 오히려 기부 체납이라든지 아까 얘기 드렸던 공적인 부분으로 좀 존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개발의 그런 사업성으로 좀 봤을 때는 이 민간 쪽의 그런
투자를 들어가 보시기를 또 추천을 한번 드려볼 수 있겠고, 이런 지역들은 투자금이 너무 비싸다 하시면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가능한 지역도 존재하니까 이런 지역에 대해서 자세한 거 궁금하시다면 저희 이전 영상을 보시던지 아니면 또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도 되시고, 일단 아현동 일대도 너무 유망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는 영등포구 일대 도림동입니다. 이 영등포구도 사실은 너무 좋은 지역에 위치를 해 있기는 하는데요. 이미 지금 대상지로 선정을 받은 지역이 영등포역 인근으로 위치를 해 있어서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좋지만 이곳 일대도 지금 개발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지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대상지가 이쪽 블럭에 위치해 있는데 이 앞쪽으로는 더 영등포역과 가깝죠. 이곳은 이미 고밀도 개발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현재 이야기들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곳인데, 이곳이 사실은 그 이전에 옆에 보시면은 신길 뉴타운이잖아요. 신길 뉴타운으로 같이 지정이 되어 있다가 해제가 되었던 지역이에요. 이곳은 이제 영등포역 앞쪽이다 보니까 상권이 좀 활성화돼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반대를 써가지고 뉴타운의 해제까지가 되었는데, 옆쪽으로 지금 개발 예정이 신길 뉴타운 쪽으로 해서 주택 개발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보다 보니까 이익을 너무 크게 보는 거를 이미 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곳 일대의 주민들도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역세권 고밀도 개발 사업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지역인 거고요. 바로 옆쪽으로는 또 이제 신길 뉴타운의 2구역이죠. 2구역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인데, 이곳으로는 지금 2,700여 가구가 한 35층 규모로 해서 들어설 예정이고요. 게다가 이곳은 이미 또 좋은 게, 이미 원래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었는데 3종까지 종상향을 받았어요. 인센티브를 어떻게 보면 받은 거죠. 종상향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임대주택까지 포함하면 600세대가 넘는 규모로 또 이제 사업성이 대폭 완화가 되어서 개발이 조금 속도가 당연히 어느 정도가 완료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투자금은 한 10억대 이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아직 들어가기에는 조금 투자금이 굉장히 높다. 그렇다면은 이제 얘기 드렸던 이런 대상지라든지 이 위쪽 고밀도 개발, 당연히 이쪽도 투자금은 조금 들어가긴 하겠죠. 이 신길 뉴타운은 너무 큰 투자금이 들어갔고, 이 영등포 뒤쪽으로는 또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지구 단위들을 지정을 많이 받아서 역세권 개발 사업 이미 또 지정을 받은 곳도 있고 고밀도 개발을 또 추진 중인 곳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어요. 물론 이런 지역들도 너무 다 좋은 지역이긴 하겠지만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드려볼 게 신길역. 이 신길역 더블 역세권에서 신길역 쪽으로 앞쪽으로 한번 유의 깊게 살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의견을 드려볼 수 있다는 거죠. 이곳은 지금 아직까지는 구역 진행을 받은 건 없지만 소액 투자 1, 2억대 투자로 지금 현재 역세권 개발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구역이 존재하다 보니까요. 이런 지역으로 좀 들어가신다면 같은 그런 개발의 인프라도 누리면서 개발 압력을 같이 누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신길역 일대를 한번 또 유의 깊게 보시기를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종로구의 영건동이죠. 영건동 일대도 굉장히 좀 좋은 사업지로도 볼 수 있는데, 여기는 대표적으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도심 개발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위쪽으로는 서울대학교 병원이고 옆쪽으로는 대학로 쪽이라서 이 상권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데, 바로 이쪽 블럭인 거죠. 이쪽 블럭으로 진행이 되는데 위쪽은 어디예요? 종로 쪽과 을지로 쪽. 이 상업시설들이 존재해 있는 지역이잖아요. 이곳 일대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지적 편집도를 보시면 빨갛다라는 거예요. 상업지역 업무시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는 건데, 이곳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것들로는 도심개발 사업이 도심 고밀도 복합 사업이 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런 지역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세운지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세운지구 쪽으로 저희도 이제 물론 이전에도 얘기를 많이 드렸던 세운지구 라인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지역들은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이렇게 개발이 좀 이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세운지구 라인이라든지 이 종로 쪽 라인, 창신 쪽 라인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상업지역이 아무래도 껴있다 보니까 주택과 이런 지역들 업무시설도 있어서 주택뿐만 아니라 이 오피스텔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근데 이런 지역들이 개발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건데,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상업지에 개발이 이루어져서 용적률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좀 복합 개발을 이루어볼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이런 주택과 오피스텔도 나중에는 주상복합이라든지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볼 수가 있어서 입주권이 결국에는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지역들은 저는 좀 이런 분들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택수가 나는 조금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어서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도심에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를 또 투자를 한번 해보셔서 나중에 입주권 권리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유망한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런 지역이라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중량구 면목동 일대죠. 면목동 일대는 저희 채널을 보셨다시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지역이 바로 면목동 일대입니다. 이 면목동은 특히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이런 사업지들도 너무 많은데 이 면목역과 사가정역, 용마산역 기준으로 이 라인 노선도를 따라서요. 개발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면목역으로는 뭐 우리가 얘기 드렸던 모아타운 시범 선정지들도 많이 선정돼 있고 신속통합기획, 뭐 아니면 역세권 개발, 3080 도심복합 사업 등등도 많이 있지만 당연히 이 일대는 지금 중량구 쪽에 인프라가 현재 좀 부족한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 지금 사실은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아파트가 없고 이미 90% 이상이 대부분은 이제 주택들로 다 조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곳은 이미 조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모어타운 관련 사업으로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면목동 일대인 거고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엔 이곳의 주민들이 주택 개발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이 굉장히 좀 빠르게 이루어질 거고 그렇게 이루어진 사업들을 토대로 굵직한 것들이 이제 또 들어서게 된다면 이곳에 이제 주거, 환경이 바뀌게 되고 환경이 바뀌게 되면 사업이라든지 인프라가 결국에 또 변화하기 때문에 이곳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앞으로 변화할 지역이 바로 면목동 일대라서 이곳을 좀 주의 깊게 한번 보셔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곳도 지금은 현재는 소액 투자로 가능한 지역이 존재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점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문의를 많이 주시고 또 이런 요즘에는 모아타운 관련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이곳 일대도 지금 금액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투자금이. 그래서 좀 들어가시기에는 지금 현재 집중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겠고요. 다섯 번째는 은평구 응암동 일대죠. 이 대상지가 사실은 이쪽에 위치를 해 있는데 보시면은 역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이 대표적으로 은평구는 사실은 우리가 현재 조금 개발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금평구라고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었던 지역인데 흔히 크게 트리플 라인을 좀 보시면 돼요. 연신내역, 불광역, 돛바위역 이렇게 세 군데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여기 안에서도 뭐 대표적으로 대조 1구역이죠. 힐스테이트가 뭐 한 2,400여 가구 정도 들어올 것이고 불광 5구역도 여기는 뭐 유명한 북한산 자이죠. 비슷하게 2,400여 가구 들어서서 이곳 일대에만 향후 5,000세대 이상급이 좀 들어가고 있는데 위쪽으로는 또 바로 가련동의 뉴타운이잖아요. 가련 재개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은 은평구도 앞으로는 개발로 굉장히 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지역인데 이 중에서 저는 당연히 이 트리플 라인 쪽 인근으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 그 중에서 플러스 조금 더 들어간다면 연신내 쪽을 한번 유의 깊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신내 쪽은 특히 GTX의 호재도 있잖아요. 교통의 호재도 추가적으로 더 늘어볼 수 있으면서 이 위쪽으로는 북부 쪽으로는 이미 구역이 한 2구역으로 나눠서 구역별로 지금 동의서를 걷어가지고 개발을 추진 중에 있는 곳들도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을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요. 이런 지역들도 한번 관심 있게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섯 번째로는 양천구 신월동인데요. 신월동 일대로 선정이 됐는데 이곳 일대로 이렇게 지정을 받아서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는 건데 보시면 노후도 요건은 이 구역 내에서는 지금 갖춰져 있어요. 갖춰져 있는데 이 양천구 신월동 쪽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단독주택과 다세대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대표적인 조금 배드타운에 속하긴 해요, 현재는. 근데 앞으로 이것도 좀 변모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옆쪽으로는 공항이고 위쪽으로는 가양동이잖아요. 근데 이곳 일대도 지금 현재 이제 CJ 부지죠. CJ 부지가 개발이 이루어질 건데 업무시설, 복합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 규모가 코엑스의 1.7배라고 합니다. 굉장히 규모가 크고 플러스로 스타필드까지 입점을 한다라고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이 복합 개발, 복합 그런 인프라들이 조성이 향후 앞으로 이곳 일대가 될 것이고요. 위쪽 근처로는 바로 마곡이기 때문에 마곡 마이스 산업단지 등의 영향을 받으며 또 대표적인 그런 상업들이 좀 들어서고 업무시설 들어서게 되면 이곳의 집값도 크게 또 상승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제 생각에는 다른 도심지에 비해서는 좀 걸릴 수는 있는 게 좀 도심지에 비해서 너무 이곳이 뭐 단독 다가구가 많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보시면은 이미 개별적으로 뭐 신축 빌라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조성이 돼 있어서 노후도가 구역에 따라서 물론 좀 다르겠지만 노후도 요건이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오기에는 조금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현재는. 그래서 이곳 일대로 좀 개발을 진행을 한번 해보기에는 이 모아타운 관련으로 우리가 추진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외의 것은 조금 더 시간이
점차적으로 걸릴 수는 있겠다, 도심지보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이 지역은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7번째는 바로 구로구입니다. 구로동인데요. 대상지는 쪽이 조금 면적이 사실은 좀 작게 지정을 받았죠. 왜냐면은 대상지보다 이 옆쪽으로 보시면 블럭 단위가 나와 있는 게 이곳이 다 중공업 단지예요. 산업단지들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바로 앞쪽은 또 초등학교고. 그래서 2블럭이라는 건데 면적이 좀 작아서 이제 예상 세대 수가 300세대도 채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뭐 이제 공공으로 일단 선정이 받아서 진행이 되겠지만 앞으로 나오시게 되면요, 남구로 쪽은 아직까지 구역 지정은 받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가칭으로는 남구역 기준으로 왼쪽이 지금 1구역이고 이렇게 오른쪽 블럭이 2구역으로 가칭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특히 2구역 쪽은 보시면은 뭐 이제 아파트라든지 이런 주거 지역들은 없고 빌라들이 많은데, 빌라도 특히 이 지역은 소형 빌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블럭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것만 한 52,000여 지금 제곱미터 정도인데 소형으로 좀 많다 보니까 이미 기존의 원주민들도 1,700여 세대 이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많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곳이 조금 개발이 되더라도 사실은 이곳은 사업성이 좀 나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이전에는 개발을 좀 추진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역세권 개발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역세권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센티브 용적률에 대한 우리가 이제 좀 이야기가 들어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해서 이 지역은 지금 현재 역세권 개발로 조금 추진을 하려고 이야기가 돌고 있는 지역인데 아직 구역 지정은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구역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소형 평형으로 진행되는 빌라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이 구역대도 소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1, 2억대 투자금 물론 존재한다라는 거고 앞으로 가치가 크게 좀 상승해 볼 수 있는 곳이 이런 지역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가 금천구의 시흥4동이죠. 4번지 일대인데 블럭으로 한번 따지시게 되면은 이쪽 블럭으로 지정이 돼 있는 거죠. 대상지가 선정을 이쪽으로 받았다는 건데요. 이쪽으로 보시면 금천구청이나 뭐 독산역 쪽 1호선 쪽으로는 일단 역세권과는 거리가 좀 멉니다. 이것도 신월동이랑 마찬가지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역과도 멀 뿐만 아니라 이 앞쪽으로도 이미 보시다시피 뭐 구역이라든지 이거는 제가 임의로 지정을 했지만 앞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조금 개별적인 그런 신축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곳은 뭐 향후 모아타운이라든지 그런 사업 지도로 이루어진다면 또 개발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러기에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서 이런 지역에 우리가 소액으로 조금 들어가시기보다는 조금 더 개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속도가 조금 더 빠르게 될 수 있는 곳에 집중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지역을 한번 들어가 보심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 일단은 8군데에 대해서 공공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8군데에서도 그 인접지가 조금 어떻게 될 거고 그 중에서도 좀 어느 지역을 한번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지 이야기를 약간 들려봤는데요. 일단 사실은 지금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투자를 하시기에는 많이 망설여지실 수도 있고 또 조금 걱정이 되시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뭐 이제 대출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지금 집값이 너무 고점이지 않느냐, 고점에 대한 인식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또 계속 뉴스에도 얘기를 나오고 있는 금리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런 총체적으로 근데 이런 그런 요소들은 결국에는 단기적인 요소가 조금 큰 것이 있다라는 건데 부동산에서 장기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결국에 장기는 어떤 거가 될까요? 공급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공급이 향후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서울시가 입주 물량을 근데 한번 보시라고요. 입주 물량을 보시면 적정 수요 대비해서 일단 올해도 이미 반토막이 났는데 앞으로 뭐 2026년이나 이런 쪽은 이미 거의 전멸하다시피 없어요. 이제 새로 이제 조성되는 그런 주택 개발지가 없기 때문에 이 계속적으로 수요는 서울시에 대해서 뭐 수요가 계속 쌓이고 대기 수요까지 존재해 있는 이 서울시는 계속적으로 지금 뭐 수요가 존재를 해 있는데 들어오는 공급돼 있는 거는 지금 한계가 존재하다 보니까 현재는 지금 이런 숨고르기를 조금 마치고 그런 조정이 조금 거쳐진 다음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서울에서는 가격이 조금 오를 텐데 그 가치가 사람들이 많이 집중을 하고 관심 있게 보는 지역들은 당연히 가치가 좀
좀 빠르게 급격하게 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완만한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불안정한 시장에서는 좀 좋은 지역들을 눈치 싸움을 하셔가지고 먼저 선점을 하신다면 이런 좋은 지역들이 앞으로 향후에 가치가 크게 오르게 될 때, 가파르게 오르게 될 때는 이 소액으로 적은 시드머니로 크게 가치 상승을 잃어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런 좋은 시기에서 좋은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셔가지고 앞으로 가치를 좀 크게 한번 상승시킬 만한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기를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